FA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계약들이 또 이루어졌고 팀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오프 시즌을 잘 수행하고 있는 팀과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팀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아직 드래프트가 남았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잘한 팀 3팀을 선택을 했고 못한 팀 3팀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각각 잘한 팀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미네소타 바이킹스, LA 램스,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를 꼽았고요. 에디님께서는 미네소타 바이킹스, 캐롤라이나 팬서스, 워싱턴 커맨더스 순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 단장인 크웨시 아더포 멘사, 사실 처음에 팀에서 단장직을 맡았을 때 드래프트 때문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이 첫 번째 드래프트는 전임자가 남긴 정보에 굉장히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진짜 처참한 결과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2024 시즌 드래프트 클래스도 아직 완전하게 입증된 상황은 아니죠. 지금 JJ 메카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뭐 지난 시즌은 아예 부상 때문에 뛰질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크위시 아도포 멘사가 이 프레이전트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시작할 때 7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데드머니를 안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4승 3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아도포 멘사의 능력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주요 프레이전트 영입을 살펴보면 샘 다널드, 에런 존스, 블레이크 캐시먼, 조나다 그리나드, 앤드류 반 길린켈, 멤버 환상적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고요. 이번 시즌 FA에서는 6천만 달러라는 굉장히 많은 캡 스페이스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FA 시장 처음부터 달렸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침착하게 본인들에게 필요한 선수들을 적재적소에서 선택하는 지난 시즌과 똑같은 형태의 운영을 가져갔고요. FA의 합법적인 영입 기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누가 계약을 했는지를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오펜시브 라인 보강에 힘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라이언 켈리, 윌 프라이스를 데려와서 오라인의 안정감을 다시 만들고요. 이 다운필드를 책임질 세컨더리로서 아이지아 로저스를 데려와서 수비를 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런 머피를 지금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계약을 했죠. 그리고 조너던 앨런, 그 다음에 저분 하우그레이브를 데려오면서 D라인의 강화, 여기에 확실하게 이제 런 디펜스의 강화라는 옵션까지 채워 넣었어요. 추가적으로 샌프란시스코 49어스로부터 조던 메이슨을 트레이드를 해오면서 백필드의 뎁스를 공고히 했죠. 이 크웨시는 팀의 빈틈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지점을 보강하는 데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킹스를 뭐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바이킹스를 1위로 선정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 이렇게 공백을 잘 채워서 명확하게 보강이 앞으로 필요한 포지션이 없어졌다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일단 1위로 이 팀을 두고 싶었습니다. 이 특정 포지션의 공백 때문에 앞으로 드래프트에서 강제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드래프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드래프트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위 1, 2, 3번 픽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한테 이 드래프트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이 픽 변화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선수가 어떻게 남아있을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순번에 내가 원하는 선수가 남아있을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막 진짜 수백 번 시나리오를 돌려도 내가 원하는 바를 100%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저는 드래프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도포 멘사의 이번 FA 시장 행보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에서 특정 포지션을 반드시 보강해야 되는 팀에게는 더욱더 까다로운 과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바이킹스는 이번 시즌 아주 편안하게 드래프트 시장에 돌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는 바이킹스를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이님 의견은 정말 100% 동의를 하고요. 바이킹스가 FA에서 사실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국 드래프트 픽이 이번 2025년 드래프트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이제 댈러스 터너를 뽑기 위해서 픽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25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지금 4장밖에 픽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을 줄이는 이런 전략이 필요했고, 바이킹스는 이제 FA에서 거의 대부분의 니즈를 채웠죠. 정말 심지어 러닝백 조던 메이슨까지 최근에 또 트레이드하면서 러닝백 공백까지 채워버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좀 세컨더리, 특히 코너백 쪽에 불안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다른 팀들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금 바이킹스는 현재 로스터에 구멍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고요.
이제 바이킹스가 할 일은 그냥 편하게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인들 차례에서 그냥 BPA를 뽑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포지션을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무리하게 되고 어떤 불필요한 픽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결국 바이킹스는 FA에서 다 채워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다가 우리 팀 보드에서 가장 높은 선수를 뽑으면 되는 아주 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크웨시의 어떤 드래프트는 2022 시즌에 아주 말아먹긴 했지만 24 시즌 드래프트는 아직 비판하긴 이르죠. 댈러스 터너 그리고 JJ 맥카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많은 스냅을 받게 될 선수들이고 오히려 이들이 편하게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도 크웨시이기 때문에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커크 커즌스의 어떤 손절 타이밍 그리고 바로 어떤 샘 다놀드를 정말 $10,000,000라는 염가에 데려와서 14승 3패라는 성적을 내고 자연스럽게 JJ 맥카시라는 어떤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승계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하위 로즈만처럼 이 크웨시라는 단장 한번 또 찬사를 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스무스하게 쿼터백을 교체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최근 3년은 훌륭한 3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1등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이킹스는. 맞아요. 지난 시즌 성적이 진짜 우연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오프시즌도 정말 잘 치렀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는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좋은 선수 우리 순번에서 지금은 뎁스의 어떤 공백을 채운다기보다는 이제 업그레이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드래프트를 치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위로 저는 LA 램스, 에디님께서는 워싱턴 커맨더스를 꼽아주셨는데요. 에디님께서 의견 먼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워싱턴 커맨더스의 이번 오프시즌 무브는 결국 팀의 체급 높이기가 주 목적에 있다고 보고요. 지난 시즌 데니얼스의 놀라운 활약에 힘입어서 어쨌든 플레이오프까지 높은 데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항상 언더독 평가를 받아왔죠. 뭔가 데니얼스의 어떤 기적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팀이었고 이번 시즌은 이제 데니얼스의 기적이 아니라 팀의 로스터 파워 자체를 이제 언더독이 아니라 탑독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해 놨다고 봅니다. 디보 사뮤엘과 레러미 턴실 트레이드 그리고 뭐 제이본 킬로 영입 물론 이런 영입들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결국 제이든 다니엘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리고 로스터 파워를 올리기 위한 이런 방향성을 가진 굉장히 적극적인 무브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고요. 특히 루키 쿼터백을 뽑고 이런 방향성을 안 보여주는 팀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적극성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 또한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 좀 많이 기반을 해서 영입을 했다는 점 매우 마음에 듭니다. 워싱턴의 이런 FA 시장 후의 니즈는 지금 명확하죠. 러닝백 그리고 엣지 이 두 가지 포지션이 가장 급한 상황인데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를 보면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그룹이 결국 러닝백과 엣지 그룹입니다. 반면에 와이드 리시버, 오펜시브 태클 이 팀이 트레이드로 디보 사뮤엘과 레러미 턴실을 영입했던 두 포지션은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가 비교적 약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드래프트 클래스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끝내고 FA를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드래프트 픽도 지금 29번 하위 픽이기 때문에 어떤 하이 퀄리티의 탤런트를 뽑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러닝백과 엣지는 굉장히 풍부한 풀을 갖고 있고 여기서 본인들이 충분히 원하는 선수들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바이킹스, 램스가 한 것처럼 어떤 드래프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게 저는 굉장히 좋게 보였고 이번 드래프트만 또 잘 마무리한다면 특히 러닝백과 엣지 포지션만 또 잘 한다면 컨텐더 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LA 램스를 꼽아봤는데 이것은 제가 앞서서 바이킹스 평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FA 시장을 잘 보낸 팀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로스터의 빈틈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LA 램스 역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릴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서 최고 선수 대신에 필요한 선수를 채우는 전략은 사실 실망스러운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채팅창에서 드래프트 데이 영화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굉장히 어떤 특정 단장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FA 시장과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빈틈을 없애는 전략을 추구해 놓으면은 드래프트에서는 패닉에 빠질 그런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역용해서 상대에게 더 많은 픽을 얻어낸다거나 내가 원하는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LA 램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짜 빈틈을 최소화를 잘했고 드래프트에서 BPA를 하게 되면 되는 굉장히 편안한 상황이 됐어요. 이 BPA 전략, 베스트 플레이어 어베일리어블, 이 전략은 오랫동안 구단과 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런 전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구현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로스터의 공백을 메워두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레스 스니드는 이런 거를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코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게 시즌 전에 뭐 트레이드를 한다거나 하는 선택도 잘 하는 코치이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에는 쿼터백인 매튜 스태포드의 계약 구조를 잘 풀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해당 부분도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슈퍼볼 MVP 출신이었던 슈퍼컵, 이 쿠퍼컵과 작별하는 것도 과감하게 선택을 잘 했고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드반테 아담스라는 아직은 리그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잘 통할 수 있는 리시버를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에 기존 뎁스에서 유지시킨 투투 에드웰 또는 아켈로 위도스푼, 이런 보조급 선발 자원들을 잘 남겨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이트 랜드맨 역시도 FA에서 유출된 이 라인베커 뎁스를 임시 방편으로 메우기에는 충분한 그런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런 디펜스를 보강할 수 있는 디펜시브 태클 푸나포드까지 영입을 했죠. 이것도 굉장히 결정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홈런 영입은 없어요. 엄청나게 큰 빅네임 영입을 하진 않았지만 어떤 단기간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뎁스의 안정감은 잘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에서는 장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자원,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자원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여유도 만들어낸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리한 선택을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잘 치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매튜 스태포드의 나이가 정말 많잖아요. 이제 곧 40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쿼터백의 노쇠화, 그리고 뭐 코너백, 라인베커 포지션에 대한 니즈가 문제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드래프트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램스가 드래프트를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단장이 진짜 대단한 단장이에요. 이 BPA로만 다 뽑을 수 있다면 진짜 최고의 선수를 뽑지 않을까. 지난 시즌도 기대가 드래프트 됩니다. 너무 잘했죠. 그래서 그쵸. 이 단장이 드래프트한 선수들을 정말 미쳐 날뛰는 거 보면서 여전히 진짜 명불허전이구나, 역시 슈퍼볼을 들만한 단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3순위로 이렇게 팀을 뽑아봤는데요. 저는 시카고 베어스를 꼽았고 에데님께서는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저 먼저 이제 시카고 베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트렌치 보강이라는 과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색깔이 좀 명확하게 보였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한 대로 뎁스를 잘 보강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3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디비전 라이벌 팀이었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출신의 이 헤드코치를 팀에 데려왔죠. 코치를 데려오면서 핵심, 그러니까 뭘 어떻게 추구를 해야 되냐, 이 코치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중요했던 것은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전개되는 공격 플레이, 요것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펜시브 라인을 보강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핵심 백업 선수 또는 스페셜 팀 자원에 대한 재계약도 확실하게 먼저 진행을 했고요. 오펜시브 라인뿐만 아니라 디펜시브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도 힘을 썼죠. 그래서 트레이드와 FA 영입을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검증된 선수들을 양쪽 트렌치에 확실하게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와이드 리시버, 타이트엔드, 리터너, 블로커까지 자원을 추가를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케일럽 윌리엄스라고 하는 소포모 시즌에 들어가는 쿼터백에 대한 보호벽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베어스는 드래프트 전략이 굉장히 명료해졌어요. 러닝백 어떻게 뽑을 것인가, 특히 러닝백 중에서도 이 애신튼 젠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진짜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젠틸을 노리고 싶은 팀은 정말 많죠. 하지만 그쵸. 이 순위 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경쟁 후보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거든요. 근데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6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베어스가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위에 올라가서 만약에 젠틸을 뽑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완벽한 어떤 오프시즌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쵸. 사실 라이언스, 벤 존슨 라이언스 있을 때 생각해보면 자미르 깁스를 뽑기 전 드래프트에서 약간 오펜시브 라인들을 뽑으면서 트렌치 보강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 12번 픽으로 자미르 깁스를 뽑았잖아요. 굉장히 예상 외에 높은 순번의 깁스를 뽑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벤 존슨을 위한 정말 페르소나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었고, 지금 베어스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죠.
다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죠. 한 시즌 더 빠르게 뭔가 차근차근 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오펜시브 라인 먼저 채워넣고 이제는 정말 러닝백을 쥐어주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젠티를 뽑냐 마냐가 좀 드래프트의 성패를 가르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지만 펜서스 네. 죄송합니다. 젠티를 만약에 못 뽑는다고 해서 망한 건 아니에요. 되게 잘했어요. 그쵸. 테일러 윌리엄스를 보호해준다는 그 측면은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젠티를 뽑게 되면 진짜 활용 정점이라는 거죠. 그쵸. 사실 러닝백 풀도 워낙 좋아서 맞아요. 그냥 2, 3라운드에서 뽑아도 사실 충분히 좋은 선수를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라이언스 프론트가 그 이제 벤 존슨을 위해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공격성을 베어스 프론트가 똑같이 보여주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픽다운하고 픽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자원 확보한 다음에 조금 더 낮은 그 다음 순위에 있는 러닝백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쵸. 베어스는 굉장히 지금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한 상황입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3위에 베어스를 넣을까 하다가 너무 또 중복이 있는 재미가 없으니까 펜서스를 뽑아봤고요. 펜서스는 디펜스 보강이라는 어떤 확실한 컨셉을 잡고 굉장히 착실하게 FA 시장을 들어갔고요. 비록 이제 밀튼 윌리엄스를 놓쳤지만 이제 밀튼 윌리엄스에게 연간 2,600만 달러를 주기보다는 터션 와튼과 바비 브라운을 영입하면서 퀄리티 있는 두 명의 선수에게 연간 2,200만 달러라는 아주 가성비를 챙기는 그런 영입을 했고 트레버 모리그 영입 그리고 패트릭 존스 영입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즌 구멍이었던 부분들 디펜시브 라인과 세이프티를 큰 오버페이 없이 잘 데려왔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제 에베로라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는 분명 능력이 있는 코치이고 적당한 자원만 지어준다면 성적을 낼 수 있는 코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릭 브라운, 터션 와튼, 클라우니, DJ 워넘, 제이시 혼, 트레버 모리그 정말 포지션 전반에 걸쳐서 코어들이 꽤나 탄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라인베커만 잘 뽑게 된다면 디펜스도 어느 정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훨씬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리코 다우드까지 영입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2라운드에서 뽑았던 이 러닝백 조나단 브룩스가 다시 한번 또 ACL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이제 이번 러닝백을 맡게 될 예정인데 추바 허버드와 리코 다우드 이 러닝백 탠덤은 정말 리그 상위권,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또 데이브 카날레스가 후반에 아주 굉장히 런 게임을 잘 풀어냈고 여기서 이제 다우들까지 합류한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라인베커 보강에는 실패했지만 이거는 이제 드래프트에서 보강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포지션만 잘 채우면 또 NFC 사우스가 비교적 약한 또 디비전이기 때문에 버커니어스와 경쟁하는 또 그런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버드와 다우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러닝백 두 명이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강력한 듀오라고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다우드 몸값 엄청 저렴하게 데리고 왔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쵸. 진짜 좋은 아주 알찬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는 펜서스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팀을 살펴봤죠. 하지만 못하고 있는 팀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틀랜타 펠컨스, 댈러스 카우보이스, 마이애미 돌핀스를 꼽았고요. 에디님께서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애틀랜타 펠컨스 그리고 잭슨빌 제규어스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 팀들은 제 생각에는 랭킹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다 못했어요. 근데 굳이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팀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애틀랜타 펠컨스를 마지막에 뽑았는데 펠컨스 사실상 지금 현재 거의 모든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디펜스 전반적인 리빌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패스러시 강화도 급하고 세컨더리 보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미스태클 이슈, 커버리지 이슈 전부 다 해결 안 됐고요. 일단 오프볼 라인베커의 디바인 디아블로, 그 다음에 코너백 마이크 휴즈, 레어드 플로이드 보강을 통해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그게 끝이에요. 이 선수들에게 확실한 어떤 주전으로서 장기적으로 우리 팀을 맡아줘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자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레프트 태클은 제이큐 매튜스를 지키긴 했지만 드류 달만이 결국 빠졌죠. 이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 빈자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트렌치에서는 오랫동안 팀을 지켰던 그레이디 제럿 역시도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공수 양쪽의 핵심 기둥이 이탈한 부분은 너무너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팀은 도대체 커크 커즌스랑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 이 모든 문제는 이 커크 커즌스의 계약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선수가 후보 쿼터백 곁에 묶여 있어요. 만약에 커크 커즌스를 방출하게 되면 데드캡이 무려 7,500만 달러예요. 7,500만 달러.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고요. 저번 저희 위클리 NFL에서 버커니어스에서 그 베이커 메이필드, 크리스 가딘, 마이크 에반스 합쳐서 7,500만 달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커크 커즌스를 자르면은 그게 데드번으로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지금 커크 커즌스에게 맺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즌스에게는 심지어 노 트레이드 조항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진짜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장이 펀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자인 토마스 디미트로프에 대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31위로 펠컨스를 뽑아봤으니까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디펜스의 어떤 리빌딩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하고, 어쨌든 그레디 제럿 그리고 에디 골드먼 이런 선수들은 다 30살이 넘어간 선수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제럿과 골드먼을 방출하고 나서 찾은 대안이 없다는 거 이게 좀 가장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너드 플로이드를 데려온 것도 사실은 이제 맷 주돈의 FA 유출로 인한 보강이고, 말 그대로 이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은 정말 초토화 상태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디펜시브 라인을 32개 팀을 이렇게 줄 세워 보면 정말 32위 꼴찌의 팀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이 디펜시브 라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고, 물론 이거는 이제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캡 스페이스가 지금 마이너스 상태이고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커크 커즌스로 인해서 이 팀이 뭔가 적극적인 무브를 취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이것도 결국은 단장 테리 폰테노시 만들어 놓은 최악의 상황이고요. 진짜 이 디펜시브 라인을 왜 신경을 안 쓰는 걸까 늘 궁금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 이 디펜시브 라인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또 드래프트 픽은 그렇게 낮지는 않아서 또 괜찮은 선수를 보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 단장의 어떤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펜스 선수들을 보는 눈이 또 그렇게 막 뛰어난 단장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도 걱정이 되긴 하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마이클 페니스를 뽑은 이 상황이 정말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마이클 페니스가 없었더라면 진짜 이 팀은 더 암울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어서 에드님께서는 32순위의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꼽아주셨어요. 요 얘기도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 사실 펠컨스나 카우보이스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카우보이스는 닥 프레스캇 그리고 CD 램을 계약 조정하면서 많은 캡을 확보해 넣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카우보이스는 전통적으로 FA에서 큰 돈을 쓰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짜잘한 영입들이 많은 거는 카우보이스답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팀이 업그레이드 됐냐, 구멍을 잘 메꿨냐라고 했을 때 아니잖아요, 사실. 결국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 팀을 떠난 뭐 처현식 골스턴, 조던 루이스, 뭐 드마커스 로렌스, 리코 다우들 이런 퀄리티 있는 선수들을 보냈음에도 이 선수를 보내고 데려온 선수들이 다 그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페이튼 터너, 솔로몬 토마스 1라운드 출신들을 영입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로 데려온 뭐 카이리 일람, 케네스 머레이 이 선수 다 1라운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1라운드 출신들을 어떻게 좀 잘 긁어 모아서 메꿔보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맷 이버플루스라는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뭔가 복권을 긁어보겠다 자꾸 이런 게 보이니까 그렇게 좋게 평가는 못할 것 같고요. 사실 이 트레이드로 데려오고 1년 계약으로 데려온 1라운드 출신 선수들은 제 생각에는 뭔가 복권 1등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3, 4등을 노리는 꼴이 아닌가. 이미 번호가 한두 개 틀려 있는 상황이고 이 선수들이 잘 터져봤자 그 한계가 명확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게 좋은 트레이드고 좋은 계약인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특히 뭐 카이리 일람, 케네스 머레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이미 소속팀에서 거의 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이제 조나단 밍고라는 와이드 리시버를
데려왔을 때는 어쨌든 이 선수가 루키 계약이 남아있고 뭔가 포텐셜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라고 했었지만 일람과 머레이는 진짜 미천이 다 드러난 선수들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자 하는 건지 잘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성하는께서 기도했다라고 해주셨는데 누가 복권을 이렇게 버렸는데 카우보이스가 이렇게 다시 주신 거죠. 그래서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사실 결과는 다 알아요. 근데 이걸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진짜 번호가 웃기는 이미 한두 개 틀렸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 저는 결국 여기도 마이카 패슨즈에 대한 연장 계약이 잘 체결이 안 된 게 결국에는 모든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맥스 크로스비, 마일스 게러, 자마 체이스 전부 다 계약하는 동안 마이카 파슨즈의 재계약이 또 지연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이 제리 존스의 의중을 파악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카보드 터핀에게 3년 1,800만 달러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페이튼 터너, 솔로몬 토마스와 같이 1라운드 출신들에게 단기적으로 염가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캘스 머레이와 카이 윌리엄은 왜 트레이드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 두 선수는 팀에서 방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었어요. 리스크가 낮긴 한데 기대치도 좀 제한적인 그런 전성기를 놓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진짜 한 명만 터지면 돼를 기대하고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리코다우들 펜서스가 참 잘 데려갔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좌우들 내보내고 자본테 윌리엄스랑 마일스 샌더슨 도대체 웬 말이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잡아두고 쓰면 될 텐데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쿠퍼러시도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번 쿼터백이 이제 윌 그리어가 됐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윌 그리어 2019년도 이후에 한 경기도 안 뛰었어요. 닥 프레스가 지금 인저리 프론 매년 보이고 있잖아요. 쿠퍼러시 나와서 엄청 잘할 때도 있었지만 뭐 아쉬운 모습도 보이긴 했죠. 하지만 이 선수가 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윌 그리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작 자체는 좋았어요. 일단 오사 오디기주아를 태그 없이 굉장히 빠르게 그것도 생각보다 염가의 계약을 잘 했죠. 그리고 뭐 보상 픽을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드래프트 픽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았는데 저는 그냥 폐지 수집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해요. 어떤 뭐 제대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행운을 바라는 그런 운영? 어떤 이성에서 나온 운영이 아니라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다른 블렌드에 대한 계약, 타일러 스미스에 대한 연장 계약, 요것에 대한 고민도 역시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참 머리가 아파진 그런 제리 존스의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댈러스 카우보이스랑 애틀랜타 펠거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진짜 최하위에 이제 저희가 랭킹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도 좀 안 좋은 팀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애미 돌핀스를 꼽았고 에드님 같은 경우에는 잭슨빌 제규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돌핀스의 단장 요 화면 뒤에 나와 있는 요 인사 10번째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 크리스 그리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최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왜 이렇게 쉽게 놔버리는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요 자료를 수집하던 조사하던 시점까지만 해도 이 돌핀스 같은 경우에는 셀캡 여유도 리그 최하위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관리도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영입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번 홀란드의 이탈은 분명히 치명적이었죠. 왜 태그를 안 했을까? 태그를 했으면은 약 1,560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뭐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으면은 요 전체 캡이 이제 잡히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뭐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홀란드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대체 선수로 이피아투 멜리펀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뭐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홀란드의 대체 자원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오프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투하를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수진의 보강이었는데 과연 제임스 데니얼스만으로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심지어 제임스 데니얼스는 지난 시즌에 아킬레스 파열 당해서 나가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회복이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온다고 했을 때 큰 기여를 하기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DL 역시도 굉장히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특히 디펜시브 태클, 여기에 코너백, 그리고 선발급 세이프티, 오펜시브 가드도 보강해야 돼요. 지금 보강해야 될 지점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태클과 코너백은 FA에서 더 이상 옵션도 없어요. 다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드래프트를 통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많은 포지션을 드래프트로서 완벽하게 채워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아주 어려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실 돌핀스를 작년에 지탱한 거는 디펜스였거든요.
근데 이 디펜스를 이렇게 너무 쉽게 놔준다. 특히 제본 홀랜드를 이렇게 쉽게 놔주고 뭔가 대책이 없는 모습. 결국은 또 드래프트로 해결을 해야 되는 모습.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도 여기에 들어갈 만한 팀인데 브라운스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논외로 생각을 하기로 했고요.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았죠. 여기 있었죠 그 팀은. 그쵸. 케니 피켓을 트레이드로 데려온 거가 유일한 어떤 큰 무브인데 그냥 브라운스는 진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논외로 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교스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교스의 이번 오프시즌 방향은 또 확실했죠. 이 전임자들 특히 트렌트 발키라는 GM을 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전임자들의 흔적을 다 지우고 새롭게 들어온 이제 GM과 헤드 코치의 방향대로 팀을 맞게 개편하는 게 어떤 목적이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특히 이 FA에서 행보는 작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매한 B급 선수들에게 애매한 돈을 지어주는 행위를 자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선임된 단장이 램스 출신의 이 제임스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첫 FA 시장이라서 기대가 컸어요. 근데 선임 자체가 거의 2월 말쯤에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고 저는 이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뭔가 이 FA 시장에 글래드스톤의 색깔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어떤 프론트의 색깔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년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뭐 패트릭 맥카리라는 오펜시브 라인에게 3년 3,750만 달러, 뭐 로버트 헤인지 3년 2,100만 달러, 에릭 머레이 3년 1,950만 달러, 뭐 사실 패커스 센터 이 조시 마이어스가 1년 350만 달러에 제츠로 갔거든요. 근데 이 버커니어스의 센터, 백업 센터였던 심지어 로버트 헤인지에게 3년 2,100만 달러를 줬어요. 이게 많이 오버페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에릭 머레이 텍산스의 세컨더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이미 31살의 선수이고 텍산스의 어떤 좋은 세컨더리의 낙수 효과를 받은 선수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시장에 나왔을 때 3년 1,950만 달러 31살의 세이프티 이게 맞는 금액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분명히 리그 평균 레벨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에게 이 정도 돈을 주는 게 맞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트렌트 발키의 무브를 생각해보면 30살에 접어든 이 에릭 암스테드에게 3년 4,300만 달러 줬고요. 게이브 데이비스, 빌스에서 거의 내쫓다시피 한 게이브 데이비스에게 3년 3,900만 달러 줬죠. 그리고 패커스에서 명확하게 한계를 보여줬던 세이프티 다넬 세비지에게 3년 2,100만 달러를 줬어요. 이 금액들이 아주 오버페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하드캡이라는 리그 특성상 이게 어떻게든 저비용 고효율을 만들어내야지 팀이 잘 굴러가잖아요. 근데 리그 평균 정도에 되는 선수들에게 자꾸 이렇게 큰 돈을 주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정말 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이게 새 단장의 색깔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팀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언급했던 하위에 속한 그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드래프트를 통해서 반전을 꾀봐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팀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자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트레이드라거나 아니면은 FA 보강을 통해서 선수들을 뎁스를 강화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드래프트의 어떤 대박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